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자유전공학부 인문계열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중국통상학과의 강필임 교수입니다. 오늘 해설은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세종대학교 논술의 출제 방향과 형식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올해 출제되었던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자유전공학부의 인문계열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문제에 대한 채점 기준과 2026학년도 세종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의 일시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대학교의 논술 출제 방향을 보면 통합교과형 논술입니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요. 지시문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다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세종대학교의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했다면 큰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는 유형과 난이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논술의 출제 형식을 보면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총 2문항이 출제됩니다. 인문계열 문항 1문항, 자연계열 문항 1문항이 출제됩니다. 두 문제를 총 120분의 시간 내에 푸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인문계열 1문항, 한 문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인문계열 한 문항은 600자에서 700자 정도의 답안을 쓰셔야 하고 총 350점의 점수가 주어진 문항입니다. 그러면 2026학년도 모의논술 자유전공학부 인문계열 문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모의논술 자유전공학부 인문논술 문제는 제시문이 총 2개가 제시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한 글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은 얼마나 늘거나 주는지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 수요를 완전히 없애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필수재 말고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그런 사치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물건들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급속도로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수요가 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크다라고 해서 그럴 경우에 사치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특정한 물건에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도 역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줍니다. 대체재라 하면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를 대신해서 두유가 대체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물건을 대체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대체재가 있는 재화의 경우는 그 재화를 쓰면 되기 때문에 원래의 물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게 됩니다. 또 거꾸로 대체재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물건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요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재가 없는 경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시문은 박지원의 허생전입니다. 허생전이 길죠. 근데 이번에 제시된 문제는 그 가운데 어떤 수요와 가격과 수요에 대한 그 부분이 문제로 제시됐습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대추나 밤, 감과 같은 그런 과일들을 허생이 곱절의 가격으로 사서 장사치들에게 10배의 가격으로 팝니다. 근데 장사치들이 10배의 가격으로 산다는 것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것이 기역입니다. 그리고 니은을 보면 이 허생이 다시 말총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말총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말총을 재료로 하는 망건값이 10배로 올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은 조선에 있는 어떤 사대부가의 사람들이 예의를 준수하기 때문에 머리를 깎는 그런 변발 같은 것, 그런 것은 기피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항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제시문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제시문 가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설명한 그런 글입니다. 특히 어떤 물건이 필수제냐 사치제냐 또는 그 물건에 대한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가격과 수요와의 관계를 설명한 글입니다. 제시문 나는 말씀드린 대로 허생전의 한 장면입니다. 허생이 사재기를 했는데 그 가격이 비싼 가격으로 조선에서 거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소설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나, 허생전이죠. 제시문 나의 밑줄 친 기역, 다시 보면 이게 됩니다. 장사치들이 도리어 10배의 가격으로 되사가게 되었다. 그 다음 과연 얼마 있다가 망건 값이, 망건은 옛날에 그 어떤 상투 안에 트는 그 머리에 쓰는 필수적인 그거죠. 망건 값이 10배로 치솟았다 라고 하는 것이 니은입니다. 이 제시문 나의 밑줄 친 기역과 니은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제시문 가와 나를 모두 활용하여 당시의 사회문화적 각도에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600자 내지 700자를 쓰셔야 되고 분량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미준수시, 그러니까 600자가 안 되거나 700자가 초과하면 감점이 됩니다. 이 문항을 보면 밑줄 친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제시문 가의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제시문 나의 각도에서 설명을 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기역과 니은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제시문 나의 기역과 니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 과일이 10배 가격으로 장사치들이 과 거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망건값이 10배로 어떤 비싸졌다 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가를 활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가 어떤 내용인가를 알아야지만 가를 가지고 기역과 니은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를 먼저 간단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의 수요의 가격 변동성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하고 이것을 대추나 밤과 같은 과일 또는 어떤 말총을 재료로 하는 망건이 10배로 팔린 현상을 분석해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허생전에 나온 이 조선시대가 배경이죠. 허생전에 나온 그 사회는 대추나 밤도 10배로 팔릴 정도로 어떤 가격이 10배가 되어도 일정한 수요가 유지되었고 망건도 10배가 가격이 되어도 사람들이 그걸 안 사는 게 아니라 다 사갔으니까 팔렸다는 거겠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10배가 되어도 수요는 줄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수요는 가격과 큰 연관성이 없다라고 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모든 사회, 모든 나라에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냐? 그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어떤 과일이 가격이 갑자기 10배가 됐다 그러면 사실 건가요? 사 먹을까요? 잘 안 사 먹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조선의 특수한 어떤 환경이 사회 문화적 환경이 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시문 나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나의 기역과 니은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제시문 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 이번에는 나를 가지고 그 현상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가로 넘어갔네요. 다시 나를 봅시다. 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과일을 사재기해서 나라에서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장사치들이 10배의 가격으로 사나간 거죠. 그러면 10배의 가격으로 사가서 장사치들이 10배니까 소비자는 훨씬 더 비싸게 샀어야 될 겁니다. 그러더라도 팔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치제나 기호식품이 아니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회나 제사에 이 과일들이 필수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과일들이 이런 연회나 제사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음식을 좋아해서 단순히 좋아해서 기호품으로 소비를 한다면 10배가 되면 대체제를 먹거나 아니면
좀 먹는 걸 줄이거나 해서 수요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10배가 돼도 지속적으로 팔렸다라고 하는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그리고 필수제다. 또는 대체제가 없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망건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총을 가지고 밑에 설명을 보면 말총이나 머리카락으로 어떤 그 상투를 만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망건값이 10배로 치솟았다라고 하는 건 조선 사람들이 상투를 칠 때 상투를 이것도 역시 가격이 10배가 돼도 반드시 사야 하는, 다시 말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물건이었다. 필수제였다. 혹은 대체제가 없는 물건이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종합을 하면 전체적으로 1번 문제가 완성이 되는데요. 1번 문제의 예시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이 문제의 예시 답안을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부터 볼까요? 채점 기준을 말씀드려 볼까요? 채점 기준은 일단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느냐, 그러니까 지심은 가의 내용과 지심은 나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느냐, 그리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회 문화적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을 만큼 가의 내용 혹은 나의 내용을 아주 분석적으로 그리고 보았느냐. 또 하나는 그 내용이, 그들의 소비가 10배가 넘어도 어떤 여전히 유지되었던 그 소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어떤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해력과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을 각각 평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을 얼마나 잘 쓰는가, 최소한 고등학교 학력 수준의 수험생들이 쓸 수 있는 만큼은 최소한 쓰느냐, 혹은 그 문장에 사용된 어휘력과 표현력이 고등학교 학력 수준의 학생이라면 마땅히 써야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했는가 등등, 혹은 한글 맞춤법을 따르는가, 분량을 준수했는가, 그리고 설명이 논리적인가, 그리고 주장만 있지 않고 논거를 찾아서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뒷받침했는가 등등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논술 문제를 이렇게 채점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주장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맞다 하더라도 논거가 없으면 그 주장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시문에 있는 논거를 많이 찾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논거와 함께, 그러니까 논거라 하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것을 제시문에서 찾아서 자신의 주장 혹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논리적인 사유, 그거에 맞춰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면서 글을 써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논술 자유전공학부 인문논술 문제에 대한 채점 기준 혹은 배점은 이렇게 됩니다. 자유전공학부 논술 문제의 총 배점은 700점인데요. 인문계열 문제 1번 350점, 자연계열 문제 2번 350점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문제는 이해력,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표현력, 정서법 요거를 합해서 350점이 되고요. 그리고 분량을 초과했거나 700자를 초과했거나 또는 600자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감점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026학년도 세종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 가운데 자유전공학부의 인문계열 문제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26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한 어떤 계획과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유전공학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9월 9일부터 원서 접수가 있고요. 9월 15일까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 시험은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 전주에 논술고사 장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날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이 70%,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30%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00점 만점이고요. 근데 여기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 과목 하나 가운데 이 가운데 2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5 이내여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논술과 2026학년도 모의 논술, 자연계열, 인문계열 자유전공학부 인문계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종대학교 논술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전부 출제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제시됩니다. 이번 모의 논술 해설 특강을 참조하시고 여러 논술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